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리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한 이틀에 걸쳐서 공부했는데요. 이제 수정 명령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D 수정 명령어들입니다. 적어도 수정 명령어가 끝나면 대부분의 명령어는 다 끝났다라고 보면 맞아요. 대부분의 기능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도면을 마음대로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 뒤에 나올 명령어가 해치, 그러니까 해치라고 합니다. 이 단면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글자 쓰기, 텍스트, 그 다음 블록, 그 다음에 치수기, 출력하기. 딱 이렇게 남았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가 조금 더 중간에 들어가긴 할 겁니다만은 어쨌든 수정 명령어까지 끝나면 거의 다 끝났다. 그러니까 뭐 거진 한 7분 응선은 넘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여기 있는 수정 명령어도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하루 안에는 못 끝내고요. 이틀에서 3일 걸릴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로로 보시면 돼요.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4개가 기본 명령어입니다. CAD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 포토샵 혹은 3D 맥스, 일러스트레이터 혹은 스케치업 다 보면은 기본이 이거예요.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4개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명령어가 여기서 파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move와 copy가 있죠. 똑같은 명령어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런데 move는 이동하는 거고 copy는 복사하는 거고 차이가 이렇게 나요. array는 배열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하는 걸 array라고 해요. 그러니까 copy에서 조금 더 나간 거죠. mirror는 대칭입니다. copy에서 대칭. 이런 식으로 명령을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기능들끼리 묶어서 보면 조금 더 명령어를 이해하는 데 쉬울 겁니다. 자, 먼저 move부터 보도록 하죠. move, 이동하기입니다. 명령어들이 다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move, rotate, copy, mirror, stretch, scale, array. 여기 다 있죠? 여기 말고도 하나 또 있어요. 바로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에도 명령어들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가 서클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반지름 30. 자, 반지름 30짜리인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이동하기. move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그랬더니 CAD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select object.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는 방법 알아요. 이렇게 크로스로 선택하던가 윈도우로 선택하던가 아니면 한 개씩 선택하던가 아니면 펜스로 선택하던가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그러면 CAD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요. 이동할 기준점을 선택해 주세요. 자, 기준점 클릭.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 클릭. 이동된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라인에다가 이 라인 끝에 이렇게 원을 이동시키고 싶어요. 이동하기. 자, 원의 중심점, 선의 끝점. 이동된 거 맞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과제물 한번 볼까요? 이과제물입니다. 먼저 레이어가 필요하죠? 자, 레이어 2개를 만들고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노란색, 자, 하나는 초록색. 자, 빨간색에는 센터를, 초록색에는 은선을, 히든. 자, X라인 0도,
그 다음에 30도, 90도, 150도. 자, 왜 그러냐면 6개죠. 이렇게 6개가 들어가 있죠. 360도 나누기 6, 그럼 60도죠. 근데 여기가 90도입니다. 여기서 60도를 하면 30도. 90도, 여기서 60도를 하니까 150도.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서클 반지름 55. 자, 여기에다가 실선을 주고 옵셋 5mm. 5mm 옵셋하는 이유는 중심선의 길이를 제한하려고 하는 거죠. 중심선은 이렇게 물체의 윤곽에서 약 3에서 5mm 더 길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레이어를 바꾸고 서클, 여기 반지름 3.5, 다시 서클, 반지름 6.5, 다시 서클, 반지름 10. 카피, 중심점 클릭하고 교차점, 교차점, 교차점. 다시 카피, 교차점마다 복제를 하니까 자, 금방 그려지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어레이는 배열이란 뜻입니다. 어레이는 배열이란 뜻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를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보시면 어레이,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Enter number of items. 즉 개수가 몇 개입니까? 몇 개 복사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 포함해서요. 예를 들어서 5개요. 그러면 자기 자신 포함해서 5개를 복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그러면 5개가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간격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써줘도 되고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좋고. 자, 100mm. 그러면 이렇게 100mm 간격으로 5개가 복제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이번에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대충 선을 그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를 복사하고 싶어요. 카피. 자, 어레이 6개. 근데 이렇게 눈대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 여기 피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컨드 포인트 옆에 피트라고 있어요. 맨 끝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맨 끝점 잡고 움직이는 거. 맨 끝점에다가 클릭. 그러면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갑니다. 요 사이 간격은 CAD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어레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레이. 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렉탱귤러 어레이, 패스 어레이, 폴라 어레이. 배열을 했는데 그 모양이 사각형이더라. 그래서 렉탱귤러. 폴라는 배열을 했는데 원형이더라. 폴라 어레이. 패스는 경로 배열입니다. 내가 지정한 경로를 따라서 배열하는 거. 자, 렉탱귤러로 보도록 하죠. 자, 렉탱귤러 그랬더니 쫙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 아이고. 여기 보시면 컬럼 4개, 로우 3개 되어 있죠? 비트윈, 간격입니다.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요. 이게 컬럼입니다. 그 다음 이게 로우고, 그 다음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입니다. 여기다 직접 숫자를 입력하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8개. 그러면 8개로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간격 100mm. 자, 100mm.
그러면 간격이 이렇게 조절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그립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바깥쪽 그립은 개수입니다. 클릭한 다음 움직여 보세요. 개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합니다. 그다음 안쪽 화살표는 뭐냐면 간격입니다. 클릭한 다음에 움직여 보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오소시에이티브라고 하는 값입니다. 지금 오소시에이티브가 꺼져 있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소시에이티브 켜져 있나요? 꺼져 있나요? 저는 꺼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꺼져 있는 상태고요. 눌러볼까요? 얘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소시에이티브를 켜놓게 되면 연관 배열이라고 합니다. 오소시에이티브가 연관이란 뜻이에요. 연관, 서로 이어져 있다란 뜻입니다. 아이템과 아이템이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란 뜻이 돼요. 이 오소시에이티브가 총 3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어레이에서 나오고 다른 한 번은 해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치수에서 나와요. 가볍게 넘어갈 내용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소시에이티브입니다. 자, 지금부터 연관 배열을 쓸 겁니다. 연관 배열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아이템과 아이템이 묶여 있어서 선택만 하면 어레이를 다시 수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레이가 다시 수정이 돼요. 이렇게. 수정된 거 맞나요? 네. 선택만 하면 얼마든지 수정이 돼요. 다만 아이템을 별도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별도 수정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도 오소시에이티브를 켜놓고 배열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어레이를 한번 바꿔보시죠. 그러면 이 오소시에이티브를 수정을 할 겁니다. 얘가 수정이 안 돼요. 아이템이 수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에디트 소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디트 소스 그리고 클릭해 봤습니다. 소스 수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옵니다. 서클 중심점에서 제가 원을 하나 이렇게 더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이브 체인지. 자, 여기 세이브 체인지 보이시죠? 디스커드 체인지는 뭐예요? 수정한 거 버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세이브 체인지 어떤가요? 전부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게 어레이입니다. 오소시에이티브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리플레이스요. 에디트 소스 오른쪽에 보면 리플레이스라고 있죠? 네, 리플레이스입니다. 자, 리플레이스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리플레이스 오브젝트가 누굽니까? 여기 사각형을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물어보네요. 네, 중간점.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누구랑 바꿀까요? 얘랑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선택을 하면 여기 리플레이스 아이템이 나온단 말이죠. 리플레이스 덮어쓰기란 뜻이에요. 그러면 캐드가 제일 먼저 덮어쓸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면 돼요. 엔터. 그 다음에 이 덮어쓰기 할 오브젝트의 베이스 포인트가 어디냐 이거죠. 선택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누구랑 바꿀 거냐 이거죠. 얘랑 바꿀 겁니다. 얘랑 바꿀 겁니다. 얘도 바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리플레이스 아이템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얘를 오소시에이티브로 안 쓰고 연관 배열로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분해, 익스플로드입니다. 익스플로드, 분해하다라는 뜻이죠. 자, 렉탱글입니다. 그 다음 폴리곤이에요. 얘네들은 폴리선이라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 그랬죠. 자, 분해하기, 익스플로드. 자, 여기 있습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럼 이렇게 다 끊어져요. 다 끊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 끊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연관 배열을 끊고 싶을 때 익스플로드, 그 다음 연관 배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배열이 다 끊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분해 명령어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해볼까요? 자, 라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선을 이렇게 그려서 트림으로 끊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선과 왼쪽에 있는 선은 동일선상에 있는 선입니다. 맞습니까? 동일선상에 있는 선입니다. 맞나요? 자, 분해의 반대가 뭘까요? 분해했어요. 그러면 그거 다시 연결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조인입니다. 저기 분해, 조인해서 같지 않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반대예요, 반대. 분해한 거, 트림한 거를 하나로 다시 이어주는 게 조인입니다. 조인이 결합이란 뜻이잖아요. 자, 보세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조인. 그랬더니 캐드가 소스 오브젝트를 먼저 물어봅니다. 이와 같이 셀렉트 소스 오브젝트라고 물어봐요. 소스 선택하고 선택했더니 셀렉트 오브젝트 투 조인. 결합할 오브젝트를 선택해 달랍니다. 엔터 같은 거 없어요. 선택하고 그냥 엔터. 어떻게 되나요? 결합이 됐나요? 한번 해보시죠.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동일선상에 있을 땐 다시 라인으로 원상복귀가 돼요. 자, 그러면 선이 이렇게 구부러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어야 돼요. 여기는 끝점이 안 맞닿아 있죠.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조인 선택하고 색상을 먼저 바꿔볼까요? 조인 소스 선택하고 나머지 결합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로 폴리선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자요, 여기 사각형이잖아요. 조인 다시 하나로 묶인 거 보이시나요? 사각형으로. 다시 봅니다. 조인 어떤가요? 다시 폴리선으로 묶인 거 보이시나요? 네. 조인은 두 가지 경우만 됩니다. 하나는 동일선상에 있는 경우, 또 하나는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 끝점이 서로 다 있어야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원형 배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배열이요.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점이 필요해요. 회전의 중심점이요. 자, 어레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 중심점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회전합니다. 여기 아이템스 보이시죠? 네, 숫자입니다. 몇 개 복사할 거냐. 비트윈은 사이 각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12개, 그럼 30도 간격으로 쭉 복제된 거 보이시죠? 자, 로우는 이렇게요. 커져나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말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제되는 걸 로우라고 하고, 자, 로우는 그래서 들어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자, 이번에 그 오른쪽에 있는 예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예제예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X라인 0도, 이번엔 60도입니다. 60도, 90도, 120도.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40. 자, 그 다음에 레이어 바꿔서 자, 반지름 20. 자, 반지름 20이잖아요. 요 끝에가. 그러니까 옵셋 25mm. 이렇게 해서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모습은 됐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죠. 서클, 반지름 4mm, 서클, 반지름 5mm. 이렇게 한 다음에 선을 수직으로 내려서 트림으로 끊습니다. 이렇게 끊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 보시면 어떤가요? 여기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입구 터진 방향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과제물 보시죠. 입구 터진 게 다 왼쪽 아래로 있죠? 네, 이거 고쳐야 돼요. 일단 수량은 4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보시면 로테이트 아이템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테이트 아이템을 끄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입구의 방향이 고정이 됩니다. 아이템을 회전시킨다는 얘기예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얘를 끄셔야 돼요. 자, 다시 서클, 반지름 5, 자, 반지름 10, 그리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이쪽에도 하나 더 있죠? 반지름 20. 아이고.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자, 옵셋 3mm. 트림으로 이렇게 중간에 끊고요.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 나왔고요. 자, 다시 한번 트림으로 끊습니다. 다시 여기도 트림으로 끊습니다. 얘는 이제 지워도 돼요. 얘도 지워도 돼요. 바로 이렇게요. 요만큼이 패턴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가.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 다 맞춰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패턴입니다. 패턴. 그래서 이 과제물은 사실은 이렇게 폴라 어레이의 로테이트 아이템과 이렇게 패턴 맞추는 방법을 공부하는 예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죠. 자,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서클, 반지름 11mm, X라인, 호리젠탈, 수평선이요.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26mm. 그 다음에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우리가 필렛 배웠죠? 자, 필렛을 이용해서 클릭을 하면 자, 금방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요거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호리젠탈 선은 얘를 그리기 위한 예비선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9.5mm, 다시 서클, 반지름 25mm. 자, 얘는 중심선입니다. 서클, 다이아메타
95mm, 옵셋 5mm, 트림,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클 반지름 7mm, 그 다음 옵셋 3.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옵셋 5mm, 자, 트림으로 끊습니다. 자, 이렇게요. 요만큼만 남기는 게 맞는 거죠. 자, 트림 안쪽도 끊고 다시 트림, 이게 패턴인 거죠. 자, 여기는 아크 시작 끝 반지름, 시작 끝 반지름 22mm, 이렇게 생긴 거죠. 어레이, 자,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면 어때요? 한 번에 그냥 그려지죠.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을 거예요.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오른쪽 겁니다. 자, X라인, 영도 90도,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1mm, 옵셋 2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으로 마지막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되겠고, 자, 옵셋 15mm, 옵셋 17.5mm, 자, 서클 반지름 8mm, 서클 반지름 6mm,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트림 하기 전에 옵셋 3mm, 자, 트림으로 끊어주면 더 좋고요. 트림, 자, 이제 지우고, 어라? 자, 서클 반지름 53.5mm, 서클 반지름 60mm, 자, 옵셋 5mm, 트림, 자, 그 다음 옵셋 24mm니까 12mm죠. 자, 트림, 필렛, 자, 매치 프로퍼틱스, 네, 나머지는 다 된 것 같아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 4개, 다시요.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 12개요. 그러면 금방 그려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도면은 레이로 그리면 됩니다. 레이, 0도, 60도, 300도. 자, 이 중에 60도하고 300도는 필요 없습니다.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다시 한번 반지름 80, 다시 한번 서클 지름 10,
서클 반지름 10. 자, 선이 이렇게 된 거고요.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5mm 필렛 반지름 2mm. 자, 나머지 트림으로 끊고요. 필렛 반지름 4mm. 자, 어레이 폴라 어레이 아이템 3개. 반드시 오소시에이티브는 끄시고요. 필렛 반지름 30. 나머지 트림으로 끊으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옵셋 2.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같게 하고 필렛 반지름 0인 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트림 다시 서클 반지름 19. 다시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다시 한번 옵셋 한 번 더요. 5mm. 자, 트림 자, 이 안쪽에 원이 있죠. 이 원은 얘를 10mm 옵셋하면 됩니다. 이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0이랍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이렇게 옵셋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반지름 10mm. 그 다음에 서클 TTR입니다. 접하고 반지름 30. 이렇게요. 이 원에 접하고 이 큰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 30인 원. 나머진 트림입니다. 트림. 자, 이렇게 트림으로 끊어 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트림. 그 다음에 이렇게 끊고 나머지 필렛으로 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이 빨간 수평선에서 30mm 옵셋, 수직선에서 20mm 옵셋, 옵셋 30mm, 옵셋 20mm. 자, 서클 반지름 40mm. 자, 트림으로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19mm로 해서 필렛 처리하고 필렛 반지름 5mm로 해서 반지름 처리하면 됩니다. 나머지 어레이 폴라 어레이고요. 중심점 지정해주고 수량 4개.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